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입니다.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 보고를 통해 예고한 고강도 도발이 현실화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섣부른 도발이 아니라 협상 대상인 미국의 상황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여건을 이용하려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기에 1, 2월이 가장 좋은 시기인 것은 맞지만 쉽게 도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미국의 태도를 봤을 때 북한이 섣부르게 고강도 도발을 할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도발을 한다고 하면은 1, 2월이 가장 좋은 시기인데 지금 북한이 공언을 했기 때문에 한국이나 미국이 바짝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짝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도발을 일으키는 거는 영리한 행동이 되지 않는 거죠. 박선임 연구위원은 오는 4월 한국 총선, 7, 8월 일본 도쿄올림픽, 또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어 북한이 적당한 도발 시기를 찾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 기간 지속적으로 군사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특정한 시기를 미리 정하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입장이나 전략적 효과가 가장 높은 시기를 이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타이밍은 제가 볼 때 유동적인데 다만 3개월 내에 아마 자기네들이 원하는 전략적 페이오프가 최대화될 때를 찾아가지고 할 겁니다. 고 연구위원은 또 이제 북한은 지난해 판문점 미북 회동 같은 이벤트를 거부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는 한반도 안정을 부정함으로써 미국을 압박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위기 조성을 통한 협상 국면 전환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북한이 미국 대선 기간에는 도발을 자제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지금 무리수를 썼을 때 미국의 군사 옵션을 초대할 수밖에 없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도발은 굳이 할 이유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북한의 지위에 비춰보면. 고유한 교수는 그러면서 북한이 가시적인 도발보다는 사실상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B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한 새 전략 무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두고 다양한 관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고체 연료 ICBM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단순한 위협적 수사, 즉 말뿐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독일의 미사일 전문가인 마커스 실러 박사는 1일 VOA에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한 새로운 전략 무기는 사실상 핵탄두 탑재를 의미한다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반 무기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핵 강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모두 고체 연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나라들과 동등한 역량을 보유했다고 선전하기 위해 고체 연료 기반 ICBM 역량 과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Would mean that they would also go that path and be on eye level with Russia, China, and with the US. So that would send exactly the sign that they want. So I think we could see something like a solid-fueled ICBM launched from North Korea.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가정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핵탄두 탑재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태평양 상공 폭발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실제 역량에 의문이 제기되어 온 대기권 재진입 기술 검증도 동반하는 것으로 만일 성공한다면 이른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Of course, they have to demonstrate, the ability to launch it, to re-enter the atmosphere, and then detonate it in the atmosphere. And of course, if they did that, that would be a game changer.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북한이 만약 이를 실제 과시하게 될 경우 미국은 본토 방어를 위한 선제 타격안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자위적 조치를 위한 강경 대응책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실제 핵탄두를 탑재한 ICBM 발사를 해오지 않은 만큼 태평양 공해상에서 이런 시험을 하며 새로운 전략 무기로 주장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언급한 새 전략 무기는 미한 동맹 균열을 꾀하는 단순한 위협적 수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북한의 나쁜 행위를 억제할 미국 병력의 대비 태세에 대해 확신한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2일 미국 폭스뉴스에 출연해 북한과 관련해 최상의 경로는 한반도를 비핵화하는 정치적 합의라고 생각하고 북한이 그 경로에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자제를 촉구한다며 김 위원장과 그의 지도부가 이를 위해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을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1일 공개된 노동당 전원회의 발언을 통해 새로운 전략 무기를 예고하며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재개를 시사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이도훈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1일 전화통화를 하고 최근 북한 동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최근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 내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양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본부장은 이달 중 미국을 방문해 비건 대표 등과 만나 논의를 이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건 대표는 지난 10월 말 국무부 부장관으로 지명됐고 지난달 19일 상원의 인준을 받아 앞으로 국무부 2인자로서 북한 문제를 이끌게 됩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경제적 난관을 자력갱생으로 돌파하겠다고 밝히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이 다시금 주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북 제재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대신 제재 허점을 이용한 거래가 늘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김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지 않고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관광이 대표적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6월 평양 방문 때 북한 경제를 돕겠다면서 유엔 결의와 무관한 관광 분야 협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시 주석의 방북 이후 북한의 중국 관광객이 크게 늘었고 북한 고려항공은 지난해 중국 다롄과 진안, 마카오 행도선을 신설하거나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관광 수입만으로 북한의 경제난을 돌파하기에는 역부족이고 따라서 북중 밀무역 등 제재 구멍이 더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The more proactive the local governments are in supporting continuing meaningful, mutually beneficial economic interaction, I think is one of the ways in which they can find ways to sort of work around sanctions. 뱁슨 전 고문은 또 안보리 대북 결의에서 수출 금지 품목으로 지정된 북한산 물품이 중국에서 팔리고 있고 특히 북한산 석탄이 중국과 러시아로 밀수출되고 있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본국으로 송환된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과 러시아의 편법으로 재취업할 가능성도 계속 지적됐습니다. But there are different ways to get a different visa and come back over for a short period of time in the interest of both countries to have those workers in Russia. It's hard to believe that they'll be completely stopped. 2017년 본격적인 대북 제재 이후 북한의 무역 규모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중심으로 급격히 줄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수입액은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90% 이상 감소해 2018년의 경우 적자액이 무려 20억 2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한반도 정세의 중대 고민은 올해 1, 2월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통일연구원은 2일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일단 우려했던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지만 한반도 정세를 적극 관리하지 않는다면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같이 예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과의 교착 상태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북한이 전원회의 보고에서 군사적 핵 억제력과 내부적 힘의 강화를 통한 응집력을 키우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 여자 축구대표팀이 2020년 도쿄올림픽 여자축구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참가를 포기했다고 아시아 축구연맹이 밝혔습니다. 아시아 축구연맹 AFC는 2일 BOA에 북한 축구협회가 2020 도쿄올림픽 여자축구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내왔으며 국제축구연맹 FIFA를 포함한 모든 관련 당사국들에게 북한의 불참을 공지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AFC의 불참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같은 조에 편성된 한국과의 경기가 오는 2월 제주도에서 예정된 만큼 최근 경색된 남북 관계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한국 언론은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빠진 자리에는 대체팀 추가 없이 한국과 베트남, 미얀마 등 기존 3팀으로만 예선을 치를 것이라고 AFC는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